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에 대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표가 손석희 씨의 시선 집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그 좀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 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러 국내 언론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역사관 논란, 인혁당 사건이란? 이라는 기사입니다. 9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먼저 이 기사에서는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제 1964년에 그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인 인혁당을 적발해서 관련자 41명을 구속한 사건인데요. 이때는 모두 그 13명이 검거됐고 기소됐으며 징역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 집행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에 긴급조치 사업 발표 후 유신 반대가 거세지자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이를 갖다 지목하면서 인혁당 재건이 및 민청학년 관련자를 갖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처벌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2차 인혁당 사건인데요. 당시 인혁당 관련자 24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그 도혜종 씨 등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그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20시간 만에 그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아주 다급히 죽여야 된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2차 인혁당 사건은 32년 뒤인 2007년에 피해자 유가족 등이 그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조선일보는 박근혜 후보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른바 박근혜 바보론인데요. 이걸 만약 혼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특히나 이제 그 역사관이 완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가 정말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박근혜 대표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한 바보다라는 그 결론이 나는 게 차라리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표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 결론을 냅니다. 이제 다음 기사는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사실 제가 항상 조선일보 다음에 동아일보를 소개하는 편인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기사가 이제 그 인혁당 그 사건 발언에 대한 그 문제가 커진 이후로는 기사가 아예 나온 게 없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기사를 달아야 될지 혼란에 빠져서 고심하다가 그냥 아직까지 기사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고심 끝에 그냥 박근혜 바보론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1차 인혁당과 2차 인혁당도 제대로 모르는 바보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냈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이제 바보가 대통령 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을 못 내고 그냥 아예 기사를 안 내고 침묵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그 9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인혁당 발언 후폭풍 박근혜. 중앙일보는 이제 그 박근혜 대표가 두 가지 판결이 그 대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신 정권 때 사형 집행이 선고가 내려졌던 그 대법원 판결과 그 다음에 2007년에 재심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무죄로 다시 그 정정된 무죄 선고 판결을 갖다가 이제 같은 대등한 판결로 그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박 후보가 이제 그 두 개의 판결에 대한 발언이 사실은 이제 그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좀 헷갈린 게 아니냐라는 식의 논고도 살짝 내비치는데요. 사실 전자의 그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 대등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자체도
우리나라의 그 사법 절차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해석이나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갖다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중동 문이라는 그 신조를 만들어낸 이제 문화일보인데요. 이 문화일보 기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인혁당 확정 판결이 2개일 순 없다라는 그 사설인데요. 9월 11일자 사설입니다. 이 문화일보는 상당히 진짜 조중동과 거의 버금가는 보수적인 그 언론으로서 그 박근혜 대표를 거의 항상 지지하는 언론인데 이 언론에서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마치 진보 진영의 그 언론 기사를 보는 듯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사설이 왜 나왔느냐도 이제 나중에 그 뷰스앤 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이 사설이 나온 배경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사설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에 대한 개인적 소외는 있을 수 있으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법치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 박근혜 그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을 비판합니다.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상 그 재심에서 판결 난 거는 원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법률가 출신의 그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마저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다른 정권에서의 결론인데다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된 사건이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그 발언한 것도 오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원칙에 대한 수호의 의지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아가 박 후보는 인혁당 재판을 포함해 유신시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도전받았던 현대사회에서의 한 단면임을 국민의 시각에서 그 눈높이 그대로 공과 가를 통틀어 직시하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강한 어조인데요. 이런 어조에 정말 그 진보 언론과도 다른 없는 이런 그 사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이따가 그 마지막에 뷰스앤 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한겨레 기사입니다. 9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인혁당 사실관계마저 호도, 자기 신념에 갇힌 박근혜라는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그 박근혜 대표가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 박봉진 전 의원과 안병직 그 서울대 교수가 1차 인혁당 사건은 실체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바탕으로 2차 그 인혁당 사건도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이걸 갖다가 같은 인혁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논거로 가져온 거는 정말 잘못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공고를 했던 진실 그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그 안병욱 카톨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 사실관계 가운데 법원의 재심 판결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 참고해야 할 부분은 애써 무시하고 자체로는 공신력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 어쩌다 듣게 되는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 게 그 박근혜 후보의 특유 화법인 것 같다면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집단 안에서는 잘한다 할지 몰라도 상대를 설득해서 믿도록 해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 발언이 있은 날 오후에 이제 농촌 지도자 행사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물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혁당 관련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 종합할 적에 역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걸 인정한다면은 이 인혁당 사건은 역사적인 판단 이전에 이미 역사적인 판단 자체가 무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역사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표는 그 말로는, 입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만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는 역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한겨레에서는 그 사설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경향신문인데요. 이 역시 경향신문 역시 사설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역사적, 법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라는 그 9월 11일자 사설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대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그 증언을 갖다가 그 주장에 인용한 것은 이 주장 자체가 모두 1차 인혁당 사건에 관한 건데 이런 주장을 그 인용한 거라면은 이건 논점 이탈이라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다른 증언이 있다 해도 그것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법정 밖의 주장은 법정에서 내린 결론을 탄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 후보의 인식대로라면 어떤 사건의 당사자도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판결은 나왔지만 관련자들이 다른 증언도 있으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말한다면 사법 체계와 질서는 어찌 되겠는가라는 거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군사 구테타 또는 군사 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는 5.16을 두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 박근혜 후보의 앞선 역사적인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합니다.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목, 국민의 목이라고 말한 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판단이 끝난 사실조차 외면하는 태도라면서 그 이번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5.16을 두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고 이 박근혜 대표가 그 사법부의 그 법적인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정말 결함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기사를 보겠는데요. 그 다음 기사는 보수 마이너인 그 데일리안의 기사입니다. 데일리안은 그 박근혜 후보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집단인 언론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인혁당 1차, 2차 혼동, 박근혜 말꼬리 잡기만 이란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현대사마저 부정하는 박 후보가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냐며 그 박근혜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정부 질의 시간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은근히 야권 의원들을 갖다가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그 여러 증언이 있으니까 이걸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이제 그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박범진 그 전 의원의 발언과 그 다음에 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1974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해 가담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과도했지만 실체는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데일리안이 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차 인혁당 사건이 실체가 있었다라고 막 주장했다는 내용을 실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왜곡 보도입니다. 안병직 그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1차 인혁당 사건의 실체를 주장했지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병직 교수의 저서인 보수가 이끌다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라는 그 책에서는 인혁당 관련자 7명과 민청학년 관련자 7명의 사형이 선고된 데에 이 같은 형량은 사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2차 인혁당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안은 전혀 이 안병직 교수가 한 적도 없는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뭐 상반된 주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오히려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정말 일편단심 지지하는 그 마이너 언론답게 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박근혜 그 후보의 발언을 갖다가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논점을 갖고 오는데요. 박 후보의 역사인식 수정돼야 vs 역사인식 논란은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주장이 오고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인혁당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다. 아니면은 그냥 박근혜 바보론, 즉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지금 논점만이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다른 그냥 그 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 자체가 정치 공세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갖다 여기다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그냥 그 박근혜 후보의 이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발언
자체가 이제 그냥 정치 공세다라는 그 논리를 갖다가 기사에서 펴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뭐 박근혜 대표가 지금 와서 그 역사적인 인식을 갖다가 반대되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야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에 따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공격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박근혜 후보가 이 지금까지 말했던 역사 인식과 반대되는 다른 이제 그 전향적인 발언을 갖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진 경기대 그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는데요.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번복하거나 변화를 주게 되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시정돼야 하며 박정희 지지자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관점을 떠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에게 있어 상당히 버거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근혜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5.16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박근혜 후보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박근혜 후보의 그 딜레마를 갖다가 계속 그 말꼬리 붙잡듯이 붙잡아서 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 은근히 이제 박근혜 바보론도 살짝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으로 총칭해 쓰다 보니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그 보수 마이너의 맏형격인 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9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반값 등록금 보육비로 젊은 층 반응하나 싶었는데 점점점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난 박근혜 인혁당 사건에 발목 잡히나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논란은 5.16 쿠데타를 구국혁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완전히 별개인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돈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박근혜 바보론에 무게를 실죠. 박근혜 바보론은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리틀 조선일보답게 박근혜 후보의 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정말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무시하고 완전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들고 무시하는 철저한 아집 속에서 나온 그 자기 아버지의 변호가 아닌 이 박근혜가 바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바보론을 갖다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그 발언을 갖다가 소개합니다. 그 민주당 그 박용진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1차, 2차 인혁당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바보가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바보론인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박근혜 바보론을 얘기하니까는 조선일보나 뉴델리에서는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박근혜 바보론을 갖다가 주장하게 된 거죠. 박근혜 바보론이 박근혜가 이제 그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조건 옹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선적인 인물이라는 그 내용의 발언 주장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진보 마이너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보 마이너인 그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판결이 두 가지? 박근혜는 재심이 뭔지 모르나? 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제로 실제적 진실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위험하다. 라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은 헌법에 대한 존중도 사법체계에 대한 개념도 부재한 박근혜라고 얘기하면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인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선 박근혜에게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나 사법체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라고 말합니다. 유신헌법은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를 기본 원리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과 가치를 철저하게 배반한 반헌법적이었음에도 여전히 박근혜에게는 유효한 헌법인 것처럼 보인다. 이쯤 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 정녕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이 법률에 대한 그 가치관이 유신헌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신에 대한 추억,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신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갖다가 기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박근혜의 무지도 짚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재심 절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재심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확정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즉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재심 판결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는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제 1차적으로 대법원에 났을 때 확정 판결이 났지만은 그 판결 자체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갖다 다시 한번 판결하는 게 바로 재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1차적으로 났던 판결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첫 번째 판결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근혜 새누리당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은 대통령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이 결여된 박근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가 이런 고집을 부리는 데는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치세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멘탈리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버지 박정희와 대통령 박정희를 구분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태와 사건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의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 수호 의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사태와 사건에 대한 객관화 능력 등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꼭 지녀야 할 덕목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박근혜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그 능력이 결손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미디어 오늘은 이제 그 박근혜 대선 후보가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도 헌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인혁당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아예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진보 마이너 기사는 그 뷰스앤 뉴스 기사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기사가 이 뷰스앤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을 소개하자면요. 그 9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참모, 박근혜가 인혁당을 그렇게 말할 줄이야. 7년 전 박근혜, 인혁당 과거사위 발표는 모함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입니다. 친박에서조차 할 말 잃었다며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친박 사람들조차도 이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정말 충격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친박 의원은 5.16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신에 이어 인혁당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 라면서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딱히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곤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캠프의 핵심 의원은 물론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기자들과의 사석에서는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고 합니다.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홍사덕 전 의원이 유일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한 참모는 최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박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과거사 문제가 될 게 뻔하기에 어떡하든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 좀만 지켜봐 달라면서 파문 진화를 하기에 되게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의원의 참모들은 이제 그 박근혜가 이제 집권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바꿀 마음이 없다는 점을 공개 선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인혁당 유가족 등 유신 시절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그 역사에 대한 그 약점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 쇼맨십들을 해야 되는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그 박근혜 후보가 역사적인 문제가 나온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이번 발언이 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갖다 이제 2005년에 있었던 그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그 증거로 드는데요. 이제 그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인혁당 및 민청학년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됐고 판결 20시간 만에 전격적인 사형 집행된 배경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했던 걸 갖다 말합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며 모함이다.
그 첫 번째 김영욱 사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시켰다라면서 이제 반발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 진실위에서는 날짜를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그 진실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후보의 내리에는 7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과 정수장학회가 이미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던 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정수장학회 문제까지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과거에서도 이미 한번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말한 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 똑같은 대법원에서. 예, 예. 박근혜 후보가 손석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했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일보와 뉴데일리가 주장하는 그 박근혜 바보로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선 후보는 손석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자신이 과거에 인혁당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도 또 그 이미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날조다 뭐다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차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발언이 계속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헷갈린 거였다면 주변에 수많은 보좌진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정정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 박근혜 대선 후보 본인이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헷갈린 게 아니라 인혁당 사건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2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바보로는 이미 여기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한 셈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박 후보 주변이 5년 전 경선 때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인물이 60대 영남 의원들에서 40대 젊은 참모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들 40대 참모들은 80대 운동권 출신이거나 수구꼴통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나라당 노선에서 철저히 반대해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박 후보의 최근 깜짝 아이디어 행보의 뱅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젊은 층이나 이쪽이 다 40대 386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거죠. 사실 문화일보도 그렇고 지금 보수 언론에 있는 대다수 이제 그 보수적인 기자들도 사실은 대부분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60 이후에 다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 노태우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제 진보에 대한 회의 이런 회의감 속에서 그 차라리 보수가 솔직하다 이런 그 변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진보에서 보수로 다들 전향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수적인 기사를 막 쏟아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유신 이제 그 정권 5.16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단 하나 이 인혁당 사건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그 유신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고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했던 명명백백한 사법살인임에 분명하거든요. 그 인혁당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진보에서 보수로 변화됐던 386 운동권 출신의 그 보수층들은 이 박근혜 대표의 인혁당 발언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화일보의 그 뭐 편집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의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진보에서 보수로 뭐 김문수 노지사가 그렇고 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탔거든요. 그렇게 노선을 갈아탔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에게조차 이제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은 너무나도 인정할 수 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문화일보에서 진보 메이저에서 나올 법한 사설이 나왔던 거죠. 저는 문화일보 사설의 배경에 이런 그 386 그 운동권 출신의 보수 진영이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정말 깜짝 놀라거나 정말
이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니까요. 사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뷰스앤뉴스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한 참모가 박 후보의 라디오 발언을 전해 듣고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미안함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참모는 내가 알던 박근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박근혜 후보 측근에 있는 그 386 운동권 출신의 보수 인사들은 이 인혁당 사건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자신들이 미안함을 느끼고 또 이제 뭐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의 유신 정권이나 5.16에 대해서만 옹호하고 이런 인혁당 사건 명명백백한 사법살인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아버지를 옹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옹호한다는 거는 뭐 역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는 이런 인물일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뷰스앤뉴스가 사실은 결론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절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석기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앞서서도 나는 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2005년에 이미 그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 위해서 발표했던 그 인혁당 사건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음모라고 반발했던 그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했다는 그 박근혜 바보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이 보수 인사들조차 386 운동권 출신의 보수 인사들조차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법살인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박근혜 후보의 실체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이죠. 그걸 바로 뷰스앤뉴스에서 종합해서 결론 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100분 토론에 나갔다가 정말 많은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두 번 다시 그다음부터 이제 토론회 같은 데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아마 박근혜 후보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은 얼굴을 두 번 다시 내비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박근혜 대표가 이번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도 나오는지 뭐 토론회에도 나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냥 뭐 대변인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 지면 뒤에 숨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꼭꼭 숨을 쓸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과연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참 궁금하네요.